안녕하세요. 예스24의 라이브 방송, 줌 라이브 방송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10주년 직접 뵙고 하는 세미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를 받아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방송을 쉬었었고요. 3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여러 고민되시는 내용들 함께 풀어가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2주 쉬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네. 자,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은 되게 많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토요일에 가천대 세미나 참석한 학부모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라이브로는 차마 손들고 질문을 하지 못했네요. 7세 여자아이이고요. 수감이 좋고 수도 좋아하고 웩슬러 검사도 받아서 0.4% 나왔어요. 5세부터 7세 5월까지는 KG 수업도 받았었고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올해 2월 필즈 예비 7세 분당에서 레벨 테스트 봤는데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이긴 했지만 참여하진 않았어요. 궁금한 거, 자, 성대경시 시험을 참가하려고 후기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항상 60점대가 나와요. 시간 내에는 잘 풀고 시간도 남는데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점수대는 거의 다 맞거나 한 개 틀리지만 3.4점대가 많이 틀려요. 네. 실수인 것 같은데 실수가 잦아지다 보니 집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화가 나서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낼까 생각도 하다가 소장님 얘기 듣고 3학년 때 보내야지 또 마음이 바뀌었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경시대회는 집에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이가 시험 보는 걸 좋아해요. 필즈 시험도 다녀와서 또 시험 보고 싶다고, 문제집 풀고 싶다고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입니다. 일단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네요. 7살 여자아이. 네,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꼭 얘기할 게 실수인 것 같이 쉬운 문제를 자꾸 틀려서 어려운 문제는 또 다 맞는데 거의 아이한테 이제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세미나에서도 제가 어린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어릴 때는 수학 학습을 시작하는 때이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엄마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때이고 지금 이제 그런 게 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아이와 함께 또는 아이가 그걸 즐기는 것을 엄마가 이렇게 함께라는 게 꼭 같이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걸 소재로 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그걸 즐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화는 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세미나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학습적으로 화를 내서 좋을 게 없고요. 일단 저도 어린아이들 경시를 많이 시켜본 사람으로서 경시 자체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경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기하게도 제 눈에도 그렇고 부모님 눈에도 그렇고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런 시험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 네. 이건 아는 건데 왜 틀리지? 이렇게 생각되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한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집에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에 이게 집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아이가 앞에 잘못했나? 내가 아이에게 뭔가 잘못해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1학년 문제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눈에 선하잖아요. 1학년 문제 수준에서는 어머님들도 보통 얼굴이 까매졌어요. 얼굴이 실제로 까매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도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 보통은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제가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 교과 위주이긴 하지만 1학년 때는 경시 문제들도 덜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수준이 아주 높진 않아서 교과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경시를 틀리는 거 여기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레벨 테스트 점수가 아주 높지 않은 거 또는 경시 시험의 점수가 아주 높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고 하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환경에서의 경험의 문제, 그러니까 급하게 풀거나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해야 되는데 1학년 경시 같은 경우 아이들 시켜보면 시간이 80분, 90분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한 50분이면 다 풀고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기술,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푸는 거, 특히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거, 문제를 읽을 때 조건을 동그라미를 쳐본다던가 선을 긋는다던가 이런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대경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입상시키고자 마음을 먹고 가르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만 오면 만약에 1학년 후기 경시를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1학년 전기도 풀리고 1학년 후기도 풀리고 심지어 2학년 전기도 풀립니다. 왜? 이런 문제들에서 아이가 낯설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경우 실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다. 그 다음에 60점대면 못하는 건 아닌데 아쉬움이 큰 거죠. 그죠? 쉬운 문제들을 틀리는 거니까. 사실 80점대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5점짜리는 거의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중력과 경험의 차이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한 2달간 그런 문제를 계속 풀려요. 그럼 점수가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아쉽게도 실제 시험에 가면 나아진 만큼에서 나아진 점수보다는 처음에 나왔던 점수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2달 동안 나아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하기 때문에 틀린 거 다시 보고 하는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아지는 건데 실제 시험의 공간에서는 그런 문제들로만이 아니라 긴장도와 또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이제 아까 3개 정도 풀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안 본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정확도가 높은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이 아쉬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시대회 집에서 가르치는 건 1학년 정도에서는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칭찬해주고 하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보자 라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잘하고 싶게 된 초3 남아입니다. 갑자기 수학을 포기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학년 전에 현행 기본응용까지 풀어왔었고
3학년 전까지 기본 응용까지 풀어온 거면 실제로 생각하는 문제는 거의 안 풀어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만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월쯤에 난생 처음으로 심화를 나가보고자 최상위 수학 3-1을 골랐고 처음으로 하이레벨 극심화를 풀고 같이 멘붕이 왔습니다. 각 단원 앞쪽 부분만 풀면서 따풀 출간되길 기다렸고 3-1 한 권 며칠 전에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최상위에서 힘들었는데 3-1도 쉽지 않은데 다 풀었어요. 아이가 동네에서 좀 한다는 수학학원에 가고 싶다 하여 레벨 테스트를 보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다 싶었고 그래도 아이가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12월을 목표로 소규모 개별 진도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열정은 있으나 아이가 선행이나 심화를 안 해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산도 꾸준히 잡아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고요. 안타까워하셨고요. 아이는 학원 숙제 그리고 3-1 따풀 하면서 정말 꾸준히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에 2-3시간을 하고 주말에는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에 자던 아이가 12시, 1시까지 문제를 풀면서 엄마는 정말 대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어렵다 생각하면 별표 치고 넘어가고 후에 설명해주면 다시 풀고 반 정도 맞아요. 어제도 답을 보겠다길래 자꾸 안 되면 답 보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 못 풀 거다 얘기하고 문제 안에 힌트가 있으니까 10번이 되었든 다시 한번 읽어보자 했더니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욕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좀 지쳐했고 갑자기 이런 거면 안 할래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최상위 수학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나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최상위 수학을 20년 전으로 보면 20년 전에는 최상위 수학을 푸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최상위 수학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온도차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기본 응용을 풀린다라고 하면 생각할 문제를 거의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거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유형서가 있어요. 뭐 응용편, 뭐 유형편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따풀은 그 어려운 문제집을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집을 하면 생각해서 내가 찾는 게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배우면서 심화를 접하는 게 잘 제대로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올해 가르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쌓인 생각들을 이제 풀어낸 책이죠. 그래서 따풀을 하면서 그나마 낫다고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따풀도 최상위 난이도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학원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최상위 수학까지 안 하고요. 최상위 수학이나 최상위 S 또는 최상위 S라고 하면 지금은 저는 따풀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응용서를 2권씩 풀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면서 주제가 사실 뭐였냐 하면 주된 주제는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량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금방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3학년 내외에서는. 만약에 최상위 수학은 해보니까 무리야 라고 판단을 하면 다시 기본 응용으로 돌아가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유형서, 응용서, 극심화 문제는 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 책들을 많이 풀면서 일단 아이의 어떤 실력이나 기본기를 좀 높여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서가 그 아이에게는 심화서입니다.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심화서를 이제 엿보거나 심화서를 시작하는 걸 따풀로 판단하신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 된다면 이거는 유지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책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지치는 부분이 그 심화서의 어느 단계 또는 뭐 따풀이다 라고 하면 일단 유형서 종류의 문제집을 한 권 또는 두 권까지, 지금은 최상위로 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체력을 좀 기르고 그렇게 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지금 3학년 1학기 때 3학년 내용을 가지고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이가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좀 길게 보시고 아이를 응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지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조금 낮춰주시는 게, 그런데 다시 기본 응용으로 돌아가는 건 답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 수월하게 될 수 있게 공부할 의욕이 있는 아이는 연산해 주시고요. 연산해 주시고 심화의 단계가 우리 아이는 여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다지고 하면서 엿보자라고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